자, 이번 시간 4장 대리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제도의 개요 살펴드리고 내용 전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리제도는 본인이 이렇게 상대방하고 둘이 어떤 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 누군가에게 대리권을 주죠. 이를 수권행위라고 그러죠. 우리 현실에서는 이거를 위임장을 준다라고 그래요. 수권행위를 하고 그러면 이 대리인이 대리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권한, 대리 권한이라고 그래요. 대리 권한이 생겨서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를 대리 행위라고 그래요. 자, 이 과정을 대리제도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럼 대리인이 계약을 이렇게 대신하죠. 누굴 대신해서? 본인을 대신해서 위임장을 보여주고요. 위임장을 보여주면서 계약을 해요. 그러면 효과는요. 법률 효과는 누구한테요? 본인한테 이렇게 생기게 돼요. 본인한테. 법률 효과가. 계약은 대리인이 한단 말이죠. 계약은 대리인이 하는데 법적 책임이죠. 법률 효과라는 게 법적 책임이나 의무죠. 법적 구속력. 법적 구속력은 본인한테 생기는 거예요. 계약은 대리인이 쓰고. 이를 대리제도의 기본 구조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손 노트는 22페이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같이 보시면 되시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보실까요? 자, 첫 번째는 대리권의 범위 문제입니다. 본인이 대리권을 줬죠. 그때 보통 줄 때는 매각해라 그러면 매각하라고 권한을 정해줍니다. 임대나 줘라 권한을 정해주죠. 그럼 임대 넣으면 되죠. 근데 줄 때 수권을 할 때 얘가 범위를 안 정해줬어요. 어떻게?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서 범위를 불분명하게 해줬대. 그럼 이 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요? 어느 범위까지 손을 댈 수 있느냐? 즉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돼요. 범위가. 이때 우리 민법은 범위가 불분명하면 줄 때 권한의 범위가 불분명하면 세 가지 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줄여서 보이계라고 암기하시면 돼요. 보이계.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지문 보실까요? 첫 번째 지문. 본인의 수권 없이 보존행위, 이용, 계량행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면 돼요. 보이게 할 수 있다. 보이게. 두 번째, 미등기 건물을 뭐 하는 거? 등기하는 거. 등기 안 된 거를 등기를 대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거.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채권을요. 채권을 보존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뭐 하는 거? 처분하는 거. 고구마나 감자 같은 경우에는 내버려 두면 밭에다 수확기에 대해서 내버려 두면 썩죠. 썩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처분하는 거. 이게 보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매매 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받은 대리인은 계약금 그리고 잔금 그리고 대금 지급기일을 뭐 할 권한? 연기해 줄 권한도 있다. 꼭 기억할 거. 계약하라. 이쪽에서 계약하라고 대리권을 줬죠. 대리인한테. 그러면 이 대리인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을 권한도 부여받은 거예요. 나아가서 뭐까지요? 대금 지급기일. 대금 지급기일도 준 거다라는 거죠. 계약금, 잔금뿐만 아니라 이것까지요. 이렇게 여기 삼각형 하실게요. 그래서 계약하라라고 위임했다. 이거 포괄적으로 준 거예요. 포괄적으로. 그 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매매 계약을 소개하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조심할 거는요. 해제권이요. 해제할 권한은 위임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쪽 탤런트가 누구한테 매니저한테 대리권 줬죠. 그 매니저가 대리인이 돼서 계약이요. 이 계약을 해제, 파기할 권한은 없다라는 거예요. 해제권 없다는 거 기억하실게요. 해제권 여기 별표. 그 다음 다섯 번째 예금 계약 체결에 위임을 받은 자의 대리권에는 예금 담보로 뭐 할 권한? 대출 받을 권한. 대출 받을 권한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금만 해라 이거죠. 대출 빼내는 건 안 된다는 거다. 이게 판례 입장. 시험 잘 나오는 것들입니다. 1번에 별 2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 부분. 첫 번째는 범위죠. 범위가 불분명하면 보이계를 할 수 있다. 보이계. 할 수 없는 건 뭐예요? 처분행위요. 처분행위 안 되고 계약 해제하는 거. 해제하는 거 안 됩니다. 해제하는 거.
예금담보로 대출받는 거 안 되죠. 보이계는 되고요. 보존, 이용, 계량 힘이 돼요. 처분 힘이 안 되고 해지 안 되고 취소 안 되고. 두 번째입니다. 대리권의 제한 사유죠. 대리권의 제한 사유. 이 대리권에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는지 그 제약 사유, 제한 사유 볼까요? 첫 번째, 각자 대리 원칙.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 대리가 아니라 무슨 대리로? 각자 대리로 제한을 둡니다. 그러니까 대리인 5명이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대리. 공동 대리 아니다. 별표. 두 번째, 자기계약 쌍방 대리 금지됩니다. 자기계약은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지가 이 물건을 매입을 하는 거죠. 상대방한테 매입 안 하고 자기가 매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계약.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하고 이해 충돌이 생기죠. 또 쌍방 대리요.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본인도 대리하고 상대방도 대리하고 이거 쌍방 대리도 안 된다는 거죠. 단 여기 보세요.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 뭐가 있는 채무이행? 다툼이 있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금지됩니다. 다툼이 있다는 게 뭐냐면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별표. 기한이 뭐한 거? 도래하지 않은 거.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런 채무는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 하면 안 돼요. 거꾸로 말하면 다툼이 없는 거. 다툼이 있는 애 반대말은 다툼이 없는 거죠. 다툼이 없다는 거는 반대로 틀면 기한이 도래해버린 거. 기한이 도래해버렸어요. 돈 갚을 변제기가 도래한 거. 그거는 어차피 갚을 돈이야. 어차피 갚을 돈이니까 그거를 변제하는 거는 자기계약이 허용이 돼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다툼이 있는 거. 즉 다툼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변제기가 미도래한 거예요. 변제기 도래 전인 거죠. 변제기 도래 전. 이런 채무죠. 변제기 도래 전의 채무는 자기계약도 안 되고 쌍방 대리도 안 됩니다. 분쟁이 생기니까 분쟁이. 변제기 미도래에서 아직 변제할 날짜가 많이 남아서 이런 거는 손대면 안 된다 이거죠. 자기계약이나 쌍방 대리 하면 안 되는. 그런데 변제기가 뭐한 거? 도래한 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이거는 어차피 갚을 돈이라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거다.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자기계약이 된다. 이 두 가지죠. 이 두 가지 지점에 정확한 타격을 하시면 돼요.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죠. 자기계약 쌍방대리 위반하면 본인은 추인해서 이거 위반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기출문제. 중요한 거는 대리권 제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대리 원칙이라는 1원칙. 두 번째 원칙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되는데 이 부분입니다. 변제기 도래 전인 거. 변제기 도래 전인 것이 금지되는 거죠. 변제기 뭐한 거? 도래한 거. 변제기가 도래한 거는 자기계약이 된다. 오케이. 두 번째 대리권의 제한 문제 되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실 주제. 세 번째는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이 대리인의 대리권은 언제, 이 권한이 언제 없어지느냐? 세 가지입니다. 사, 성, 파. 무슨 뜻이냐? 보실까요? 자료 보시겠습니다. 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사성파라고 되어 있죠. 사할 때 사는 사망이고요. 성은 성년 의견 개시, 파는 파산. 대리인이요. 이 대리인이 사망이나 성년 의견 개시나 파산됐을 때 대리권은 소멸해요. 사성파라고 암기합니다. 조심할 거는 본인은요. 본인은 뭐뿐? 사망뿐이에요. 요게 좀 미묘한 차이죠. 대리인한테 해당되는 게 사성파고요. 본인은 뭐뿐? 사망뿐이다. 그럼 시험 문제. 본인의 성년 의견 개시는 아니에요. 본인은 사망뿐이야. 오로지 사망뿐. 본인의 성년 의견 개시도 아니고 파산도 아니에요. 본인은 오로지 사망뿐이에요. 요거 조심. 사성파는 누구한테요? 대리인한테. 대리인의 사성파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두 번째, 임의대리의 특유한 게 있어요. 임의대리에만 특유한 거는 두 가지인데요. 수권행위 처리입니다. 수권했죠? 했던 걸 뭐 하는 거? 처리하는 거. 이건 임의대리에서만 작동해요. 법정대리가 아니라 임의대리요. 임의대리는 본인이 대리권을 위임한 거죠. 그 증거를 뭐 하는 거? 처리하는 거. 요거 임의대리에만 해당된다. 기출문제. 두 번째, 원인관계 종료. 이건 뭐냐면 위임계약입니다. 위임계약이 종료되었다. 위임계약이 뭐하면 종료되었다. 그러면 대리권 소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대리권의 특유한 소멸 사유가 두 개라는 거죠. 요거 두 개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어디에만? 임의대리에만 소멸 사유에 해당된다는 거죠. 요걸 빼면 뭐만 남아요? 사성파가 남아요.
그래,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성파라는 거죠. 사성파. 그 다음 네 번째는요. 대리권 남용입니다. 조금 까다로운데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뭐 했어요? 남용했어요. 남용했어요. 그걸 상대방이 뭐 했다? 알았다. 이 대리인이 보통은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누구를? 상대방이나 제3자를 위해서 얘가 거래를 했다. 이 자식이 이쪽이 아니라 상대방한테 빌붙어 버린 거죠. 상대방한테 빌붙어 버렸어요. 이를 대리권 뭐라고 그래요?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본인이 책임지느냐 안 지느냐. 이게 대리권 남용의 법리인데 상대방이 이걸 뭐하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비준이 표시죠. 비준이 표시 단서를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을 배제해버려요. 효력이 없다. 언제? 상대방이 알았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죠. 얘가 남용하는 거를 누가요? 상대방이 알았을 때. 그때는 이거 무효다. 본인한테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거죠. 모르면요. 모르면 유효. 그래서 대리권 남용을 이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빌붙었다. 그럼 이 계약은 본인한테 효력이 있어요. 일단 효력이 있어요. 왜요? 대리권 가진 놈이거든요. 얘가. 대리권 가진 놈이 장난한 거니까 본인이 책임져요. 일단 유효다. 유효인데 예외가 있어요. 이거다. 상대방이 뭐 한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어디 나오죠? 비준이 표시 단서예요. 비준이 표시 단서에 나오죠.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무효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요.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문제는 원래는 본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책임지는 겁니다. 왜? 권한 있는 놈이에요. 얘가. 책임지는데 책임을 안 질 때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대리권 남용 문제. 그래서 이 대리 권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세 가지하고요. 이 4번까지 4개를 물어봐요. 범위 문제, 보이계. 제한 문제는 제한 문제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되고요.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라는 거. 각자 대리. 대리권 제한 문제죠. 소멸에는요. 사성파. 남용은 원래 유효인데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때만 무효로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에서 중요한 부분.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계약을 하게 될 때 누구를 위한 거? 본인의 이름을 밝혀줘요. 이를 현명이라고 한다. 첫째, 현명주의. 을이 갑의 우임장을요. 갑의 우임장을 보여주고 계약합니다. 이게 현명주의죠. 그럼 상대방은 얘가 갑의 대리인으로 왔구나라는 걸 알죠. 그럼 책임을 누가 져요? 갑이죠. 갑이 현명하면. 비현명하면 현명 안 하고 우임장 안 보여주면 그 계약서에 누구 이름을요? 을의 이름을 쓴 거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을이 책임져요. 을을 위한 거로 본다죠. 본다. 추정이 아니라 본다라는 거죠. 자, 자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명주의 보실까요? 대리인이 대리인임을 표시하지 않고 누구요? 본인의 이름만 적었다. 본인의 이름만 적고 갑의 인장을 날인했어요. 이를 서명대행이라고 그래요. 본인의 이름 쓰고 본인의 인장, 도장을 팍 찍었죠. 이거 유효한 대리로 취급을 해요. 우임장 보여주면 이것도 대리행위 한 거예요. 이걸 무슨 대행? 서명대행. 대신 와서 뭐 한 거예요? 본인 대신 와서 장윤정이 대신에 매니저가 와서 도장 찍은 거예요. 누구 도장? 장윤정 본인 도장을 해요. 이걸 서명대행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대리로 봐요. 이것도 대리로 봐. 두 번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지 않았다. 비현명이라는 거죠. 그럼 계약서에다 누구 이름을 쓴 거냐?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그냥 을이라고 적었다. 을이라고. 그럼 책임 누가 져요? 을이죠. 을이 계약 당사자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 자신을 위한 거로 추정이 아니라 뭐다? 본다. 추정 아닙니다. 시험 잘 나와요. 본다. 여기 본다의 발표. 그래서 현명하면 우임장 보여주면 을이 갑의 우임장 보여주면 책임은 갑이 지고요. 우임장 안 보여주고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자기가 책임지죠. 을을 위한 거를 본다다. 발표. 이게 현명주의 문제예요. 다음 대리행위의 하자 문제. 보실까요? 의사의 흠결이나 사기 강박 여부. 이 의사가 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즉 이게 이 의사 표시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해서 계약제 도장을 찍고 계약 쓰죠. 이때 이 의사표시가 진이 있느냐 없느냐, 흠결이 있느냐 없느냐, 대리인 기준이에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 그리고 사기 강박 여부도, 사기 강박 여부도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이다. 왜냐? 본인은 현장에 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대리인 표준이 돼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구 표준? 대리인 표준. 그래요. 대리인 표준설이라는 거죠. 대리인 표준설, 대리인 표준설. 별 3개. 다만 해제나 취소 그리고 원상회복이나 손배청구는 누구한테요?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이거죠. 을이 병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이 매니저한테 돈을 10억을 줬어. 부동산 매매 대금을 돈 줬죠. 근데 이 매니저가 중간에서 잘라먹고 일로 결제 안 한 거죠. 결제 안 된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계약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다리다 안 들어오니까 뭐 할까요? 계약을 해지해버리죠. 해지하면 책임은요.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져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죠. 원상회복 책임도. 원상회복도 본인이, 손해배상도 본인이 다 지는 거예요. 돈 떼먹은 놈은 이놈이 떼먹어도 책임은 일로 져요. 왜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니까. 이 부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별 3개. 최근 판례로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 계약 해제가 됐을 때 을병 간의 매매를 해제하는 사람도 갑이 하는 거예요. 을은 해제 못해요. 권한이 없는 거예요. 해제 못해요. 취소도 못해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계약 깨졌을 때 손해배상도 을이 아니라 본인이 져요. 본인이. 이놈이 잘못하면 책임은 일로 다 떨어와. 일로 와. 이게 대리제도의 근간이다. 근간. 다음 7번 대리인의 능력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현명주의요. 두 번째는 하자 문제. 대리인의 하자표주죠. 대리행위의 하자표주는 누구다? 대리인이다. 대리인. 취소는요. 취소는 본인이 한다. 취소는 누가요? 본인이. 그래, 하자하고 취소가 다르다. 세 번째 대리인의 능력 문제예요. 능력 문제. 보시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는다. 그 말은 본인이요. 윤정이가 대리권을 줄 때 얘가 누구여도요. 미성년자여도 미성년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PC방처럼 젊은 애들이 잘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본인이 윤정이가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 조카인 미성년자한테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뜻이죠.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요? 미성년자인 조카에게 위임을 했어요. PC방 운영해줘. 왜? 네가 나보다 PC방 더 운영 잘 알잖아. 너 맨날 게임만 하니까. 그러면 을이 미성년자인 조카가 상대방과 계약을 하게 돼요. PC방 운영에 대한 계약을. 그러면 갑은 본인은 대리인의 뭐를 이유로요? 제한 능력, 미성년을 이유로 이 대리행위요. 미성년자가 물품 구매한 거 있죠. 그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이 위임한 거잖아. 본인이 미성년인 걸 알면서 위임을 한 거죠. 위임을 하면 얘가 저지른 계약은 다 떠안겠다는 거야. 그게 전제된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에게 위임을 했다. 그러면 을의 뭐를 이유로? 미성년을 이유로 이 대리행위 계약이죠. 계약을 뭐 할 자격? 취소할 수 없다라는 거다. 시험에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대리제도에 관한 논의입니다. 대리제도. 정리하면 대리권에서 범위, 제한, 소멸 보시고요.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 하자표준, 능력문제 3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7가지죠. 이쪽에 넷, 이쪽에 셋. 객관식이니까 여기서 몇 개를요? 5개를 쫙 뽑아내요. 객관식 5개. 여기서 5개를 뽑아내면 문제 하나가 딱 탄생하는 거죠. 바로 대리제도에 관한 문제. 갑의 대리인 을이 병과 계약을 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거예요. 범위에서 하나, 제한에서 하나, 소멸에서 하나, 현명에서 하나, 하자에서 하나 등등해서 5개를. 이게 사례 문제죠. 그래 이 부분은 사례 문제로, 이 사례 문제로 거의 100% 출제가 됩니다. 사례 문제. 뭐에 대해서? 대리제도죠. 대리제도. 대리제도 사례 문제로 하나 준비하실게요. 별 3개 이렇게요. 요걸 써두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 문제 완벽한 대비가 됩니다. 대리제도 이렇게 맞추고 이어서 복대리 그리고 무권대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복대리 만나보실 차례입니다. 복대리 기본 구조 먼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줘요. 수권행위라고 그러죠. 그 대리인이 자기가 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군가한테 어떻게 해요? 재위임을 해줘. 재위임. 그래서 임명된 사람 누가?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이 된 거예요. 대리인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 이를 복대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위임을 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지위, 이 복대리의 지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복대리는 누가 임명한 거냐?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임명한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얘는 누구를 대리하는 거냐? 너 누구 대리하는 거야? 아니야. 본인이죠. 본인 대리하는 겁니다. 본인. 얘가 매니저다. 본인이요. 매니저한테 아파트 매매하라고 대리권 줬죠. 그런데 매니저가 일이 생겨서 못 가니까 누구한테요? 다른 사람한테 재위임한 거죠. 다른 매니저가 또 다른 매니저한테 일을 넘긴 거예요. 재위임한 거야. 이를 복임행위라고 그래요. 복임행위요. 복임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지. 대리인이 누구한테요? 다른 매니저한테 넘기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 대리인 이름으로 여기 발표. 근데 얘는 궁극적으로 누굴 대리하는 거예요? 얘가 이 매니저 대리하는 거예요? 아니죠. 본인이죠. 본인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얘 역할이. 여기 제일 중요해요. 얘를 선임한 거는 대리인이란 말이야. 선임한 거는 대리인 맞지만 역할은요. 얘 역할은 본인 대리다. 본인 대리. 이게 포인트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사람 맞죠? 그런데 대리인의 대리다. 그거 뻥이다. 대리인 대리가 아니라 누구 대리? 본인 대리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복대리는 항상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된 사람이니까 얘는 무조건 언제나 항상 임의대리다. 언제나 임의대리로 기결이 됩니다. 왜냐?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거예요. 법정대리가 아니에요. 언제나 임의대리입니다. 설령 얘가 법정대리라도 얘는 사람에 의해서 임명된 거지 법률에 의해서 선임된 게 아니죠. 그래도 항상 임의대리다. 항상. 그 다음 대리인이 복대리를 이렇게 임명하면 이 대리인의 대리권 없어져요? 아니요. 이거 존속하는 거예요. 대리권 존속하면서 또 다른 대리인이 탄생한 거죠. 이게 복대리입니다. 그 대리인이 복대리 임명해도 이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야. 대리권 있으면서 또 다른 대리인이 또 탄생하는 거죠. 이게 복대리의 특성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복대리 가보실까요? 첫째. 1번 대리인이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 대리? 본인 대리다. 별표. 본인 대리. 여기 본인 대리의 별표입니다. 뭐라고 그러면 틀리죠?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러면 이거 틀리는 거예요. 시험 아주 잘 나오는 타켓. 두 번째.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대리가 되겠습니다. 왜요? 사람이요. 사람이 임명한 거예요. 법률이 임명한 게 아니라. 따라서 법정대리가 선임한 복대리도 무조건 임의대리로 기결이 된다는 거 조심. 세 번째. 모자관계다. 대리권이 모, 복대리권이 자. 엄마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게 되죠. 소멸하게 돼요. 모자관계에 있다는 거. 조심할 거는 대리인이 누구를요?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 이 대리권은 없어져요? 아니에요. 존속해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개가 미묘하게 다르죠. 이건 모자관계다. 모자관계라는 거 먼저 기억하십니다. 조심할 건 밑에 거다. 밑에 거. 그 다음 네 번째.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거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조심하셔야죠. 삼각형.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임명한 거예요. 대리인 이름으로. 이거는 대리행위예요? 아니에요. 대리인의 이름으로 임명한 게 복임행위라고 그랬죠. 이 복임행위는 대리행위하고 뭐가 다르냐?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이름으로. 근데 복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인 이름으로 얘를 임명하잖아요. 이게 복임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거 복임행위로.
이거는 뭐하고요? 대리행위하고 다르다. 대리행위는 이 병이 상대방하고 계약하는 걸 대리행위라고 불러주잖아요. 이 대리행위를 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갑의 본인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복대리를 임명하는 일은 우리가 복임행위라고 명명을 하고, 복임행위는 누구 이름으로 하니까 대리인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행위가 아니다. 왜 아닌데? 대리행위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거든. 그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거는 대리행위이다? 아니다. 여기 시험 문제.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거는 뭐가 아니다? 대리행위 아닙니다. 여기 조심. 기출문제. 그 다음 5번째. 복대리는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구랑? 대리인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그래서 똑같은 권리 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가 복대리의 기본적인 논의의 구조. 자, 이제 성질에 관한 고찰이 1번이고요. 이어서 보실 부분은 복임권 문제입니다. 복임권요. 자, 복임권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부분인데요. 자, 보실까요? 본인이 매니저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럼 본인은 매니저 믿은 건가요? 예, 충분히 100%, 200%, 1000% 믿은 거야. 나 너 믿어. 네가 내 아파트 부동산 매각해줘. 그래서 대리인이 된 사람은 바로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가 되죠. 그럼 임의대리로 수권을 받았다는 거는 얘를 믿었다. 믿었다는 거죠. 그래 노래 있잖아요. 나 너 믿었어 이렇게. 믿었다 너를. 네가 내 대신에 계약해줘 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믿음을 얻은 본인은, 이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매니저가 다른 새끼 매니저한테 일 넘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믿었는데, 야가 믿고 줬는데 또 다른 놈한테 넘겨.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임의대리는 복대리 선임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왜요? 믿은 사람인데. 그래서 임의대리는 복대리 선임권 없다라는 거죠. 단 예외가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분이 교통사고 났다. 불가피하죠? 그럼 복대리 임명할 수 있어요. 원래는 안 돼요. 원칙 안 되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냐? 두 가지다. 갑의 본인의 승낙하고 부득이한 사유. 본인의 승낙이나 무슨 사유? 부득이한 사유. 이때만 복대리를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안 되는데. 왜 안 되는데? 본인이 믿은 사람이니까. 됐나요? 완벽하죠. 가볼까요? 본인의 신임을 얻은 자, 그게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특징이 뭐냐? 법률행위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 one more time.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을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정대리는 그럼 뭐야?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로?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의 뭐에 의해서? 규정으로.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대리? 법정대리다. one more time. 법정대리.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생겼죠. 반대로 법률행위예요,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의 반대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부여된 사람은 무슨 대리? 임의대리. 여기 별표. 이거 중요하다. 간평에 이걸 딱 물어봤어요. 예리하게. 법조문이에요. 법률행위로 대리권이 수여된 자는 복임권이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여기 별표. 원칙이죠. 원칙. 본인의 신임을 얻어서 대리권 없어. 복임권 없어. 두 번째 예외죠. 언제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있을 때만. 이때가 예외다. 그때는 어떤 책임져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져요. 부득이한 사유로요.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임명했죠. 그죠? 그럼 얘 임명을 누가 한 거예요? 대리인이 임명했죠. 감독도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임명한 사람. 임명한 사람이 얘 감독해야 돼. 이 매니저가 또 다른 새끼 매니저가 일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리 감독을 누가 해요? 선임한 사람. 선임을 했죠. 이 사람이 관리 감독 책임을 져.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 네가 선임했지. 그럼 네가 선임했으면 감독을 해. 네가 선임했지, 새끼 매니저. 왜? 네가 부득이한 사유로. 너 교통사고 당해서 네가 못 가서 얘 선임했죠. 그럼 네가 관리 감독에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져. 오케이. 여기 별표.
밑으로 내려올게요. 이건 좀 이따 보시고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어요. 여기하고 정반대요. 왜 언제나냐면 법정 대리는 이 매니저는 본인이 믿어서 된 거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 잘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법정 대리인은 본인이 믿어가지고 얘를 선임한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순전히 뭐에 의해서 믿음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예요.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서 대리권이 생긴 사람이어요. 임의 대리는 본인이 믿어서고요. 배경이 달라요. 배경이.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하고 탄생 배경이 달라요. 얘는 믿어서야. 믿어서고 얘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야. 그럼 이 법정 대리는 본인의 신뢰관계가 있나 없나? 전혀 없어요. 본인의 신뢰하고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뭐에 의해서? 순전히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탄생한 거예요. 본인의 신뢰하고 무관해. 이건 믿음하고 관련 있지만 이건 신뢰하고 무관하죠. 그러니 이 사람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법률에 의해서 대리인이 생기는 거예요. 대리권 생겨요. 우리 아는 얘기로 최진실 씨가 죽었어요. 최진실 씨가 죽었어. 재산이 많았어. 부동산이. 그 많은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하게 됐어요? 최진실 씨의 남편이죠. 바로 조성민 씨라는 분이 최진실 씨하고 사이가 엄청 나빠졌었거든요. 거의 별거를 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법정 대리인이 여기 아이들 최진실 씨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들. 이 재산을 누가요? 법정 대리인이 재산 관리를 맡게 돼요. 뭐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죠. 이거는 이 아이들하고 얘하고 신뢰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때 이 사람은 법률에 의해서 대리권이 된 거지 내가 원해서 신뢰를 받아서 된 게 아니죠. 그래서 복대리를 언제나 내 책임하에 복대리 선임할 수 있어요. 언제나 선임이 가능해요. 임의대리하고 거꾸로예요. 원래는 안 되는데 여기는 안 되는데 여기는 언제나 임명할 수 있어요. 대신에 책임이 무거워요. 내가 얘를 임명했죠? 책임이 무거워요. 어떻게 책임져요? 무과실 책임져요. 얘는 무과실 책임을 져요. 왜? 네가 하라고 법이 명령했는데 그걸 안 하고 복대리한테 임명했죠. 그래서 무과실 책임져요. 여기는 선임감독상 책임진다고 그랬어. 얘가 선임했죠. 부득이한 사이로 감독상 책임져. 그래서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없고 법정 대리는 언제나 있다. 언제나. 이 구조적인 차이점 여기가 중요한 타켓이다. 임의대리는 복인권이 없습니다. 근데 법정 대리는 언제나 선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점의 결정적인 차이. 시험은 이걸 뒤집어서 난다. 뒤집어서 출제한다. 다음 두 번째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여기도 부득이한 사유로 똑같죠. 임의대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 임명했다. 법정대리가 부득이한 사유로 예컨대 교통사고로 선임했다. 그러면 똑같아요. 선임감독상 책임지는 건 똑같다. 균질하다. 특별 책임 하나 이것만 조심하면 돼. 임의대리인이 특별 책임지는 거 어떤 경우냐. 본인의 뭐에 의해서 본인의 지명의 삼각형. 본인이 지명으로 복대리 임명했죠. 그럴 때는 부적임으로 얘가 얘를 지명한 거예요. 본인이 얘를 콕 찍었어. 왜요? 얘가 일하는 게 시덥잖아. 그래서 본인이 복대리를 이 매니저를 콕 찍었죠. 그러면 이 대리는 언제 책임지느냐? 여기 보세요. 부적임으로. 부적임이라는 거는 복대리가 저 새끼 매니저가 그 일하는데 부적합하다. 부적임을 알고 본인에게 뭐를 통지를 태만히 하는 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통지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얘가 일하는 게 보니까 시덥잖아. 그거를 얘가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죠. 통지를 게을리했을 때만 책임져요. 통지 의무 게을리했을 때. 특별 책임. 요거 하나 기억할게요. 통지를 태만히 한 때만 책임진다라는 거 3번만 두세 번 연습하시면 복임권 유무 문제 깔끔하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임의대리는 복임권이 없고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임권이 있다는 점, 이렇게 대비점을 먼저 쫙 세워주시고요. 부득이할 때는요. 여기가 부득이할 때나 법정대리가 부득이할 때는 책임은 똑같아요. 이렇게 귀결이 되고 이 부분만 특별 책임만 쫙 뽑아서 끄집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임권 유무까지 정리가 되셨습니다.